이거 할만하다 이제 싶은 거고, 이게 전업 투자로 성공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자님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 네, 그런데 이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식 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 모셨는데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의 저자인 슈퍼개미 남석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이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대표님 명성이 자자한데 저도 처음 뵙는 거거든요. 되게 반갑고, 또 여기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격이 됐죠. 반갑습니다. 전업투자자 남석관입니다. 사실 책으로 인사드리는 거니까 저자님이라고 부를게, 뭐 대표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호칭이 있겠지만 오늘은 남저자님이라고 부를 건데, 우리 남석관 저자님하고 사실 제가 공통점이 꽤 있어요. 예. 들어보니까 꽤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은 허화백님의 책에 제가 이제 6천만 원에 나왔는데 3천만 원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고, 또 저보다 사실 연배도 더 있으시고 훨씬 주식도 훨씬 거의 한 10년 이상 선배님이신데 주식도 비슷하기도 하고 좀 신기했어. 뭐냐면 키움증권 수익률 대회에서 저도 수상 이제 몇 번 해봤는데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고, 심지어는 삼성증권도 수상 경력 있으시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실전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거의 전설의 투자자라고 불릴만 한데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많은 질문으로 이렇게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책에도 우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저자 속에 우담 남석관. 그래서 당연히 호일 텐데, 이 우담의 뜻부터 한번 좀 알고 싶어요. 그 비우자의 못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빗물이 모이는 연못. 그게 이제 호 이름인데, 주식 시장이 세상에 온갖 뉴스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비가 오면 온갖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 그 연못이란 말이에요. 우담. 그래서 이제 주식쟁이를 빗대서 그 우담이라는 호를 쓴 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한 4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제가 40 요때 전업을 했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그 이름 말고 또 이렇게 호 하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은 거. 그럼 이 우담이라는 것도 결국은 주식 시장, 주식 투자자 연관이 있는 호예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데, 하여간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늘 우리가 주식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호조차도 호를 만드실 때 주식 투자자로서 우담이라고 지으셨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아까 인사말을 전설로 불리는 투자자다. 일반 투자자들이 또 그분 진짜 잘해. 진짜 잘해라는 건 실전 투자 수익률 대회 우승 경험이 뭐 다수니까. 뭐 매매 내역도 다 나가니까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 수익률 대회에 참여하게 됐던 동기나 또는 거기 그 대회에서만의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죠. 주식 투자는 일찍 했는데 전업을 늦게 했단 말이에요. 41살. 이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이 있어서 전업 투자를 한 거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했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고서 실전 투자 대회를 한번 나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약간 실력이 됐다. 테스트 받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긴 잘하는데 어느 정도 잘하나, 실전 투자 대회를 되게 늦게 나간 거죠. 그렇죠. 전업을 한 이후에 나갔어요. 전업하고서도 안정이 딱 틀이 잡힌 다음에 나갔으니까는. 근데 처음 대회 나갔는데 거기서 2등을 한 거거든요. 테스트 결과는 대성공. 내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해. 그렇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은 진짜 주식 잘하시는 분들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첫 대회 나갔는데 거기서 2등을 한 걸 보고서 이거 할만하다 이제 싶은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군데 뭐 강의 부탁도 있고 해서 아름아름 알려지다가 보니까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 알려지게 된 게 벌써 제가 그 키움증권 뭐
이런 쪽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방송하고 강의한 게 10년이 넘으니까 정말 오래됐죠. 꽤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뒤져보다 보니까 영상을 키움증권에 나와 있는 게 2009년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는 12년 전 뭐 그럴 때 벌써 이제 이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조금씩.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제 전업투자자의 전설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참 전업투자에서 성공하기가 제가 돌이켜봐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업투자할 때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또 생활비를 주느라고 중간에서 빼서 스톱을 시켜놓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기가 진짜 제가 봐도 어렵거든요. 뭐 방송에서 방송을 찍다가 자기네들도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쉴 새 없이 제 계좌를 오픈해서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PD하고 이제 작가분들이 보고서 자기네들이 방송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계좌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보고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목을 걷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기도 하고 이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붙은 게 이제 전업투자자의 전설 이렇게 그럼 어쨌든 전업투자자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 전업투자자 됐을 때 준비가 좀 되고 나서 이제 실전투자대에서 이제 우승도 하고 한 건데 그럼 궁금한 거는 전업투자자가 좀 나중에 이제 40대 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 20대 중후반 30대 시절에는 뭐 직장인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제가 그때 27일 때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하면서 신문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신문을 딱 펼쳐보면 시세표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딱 보니까는 주식 투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죠. 네. 그리고 또 제가 뭐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 쪽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는 그 당시에 아주 단순하게 찍기만 잘하면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럼 한 건 몇 년도였어요?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 처음 제가 86년 사회생활 하면서 그때 월급이 보통 이제 30만 원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석 달치 월급 모아가지고 100만 원 딱 들고 가가지고 주식 좀 하자고 그랬더니 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뭐 100만 원도 작은 돈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또 막 증권사 객장이 막 이 도떼기 시장 같아요. 그러니까 경마장처럼 막 담배 연기 쭉 한 데다가 객장에서 담배 피던 시절이에요. 전표 있잖아요. 전표에 써고 전표가 써서 이렇게 해서 내는데 거기 가서 주식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젊은 사람이 굽실하면서 주식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 신경도 안 써요. 저쪽 가서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계좌를 터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로 주문 공중전화라든가 이 사무실 전화로 쓰면 또 이게 이제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데든가 가끔 객장에 나가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주식 투자를 처음 한 거고. 직장 다니면서 계속 직장 생활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운영했었거든요. 학원은 또 무슨 학원을 운영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 수학. 수학을 가르쳤어요? 수학 과목을 가르치고 이제 운영을 오랫동안 이제 했었는데 그게 이제 좋았던 게 낮에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이제 수업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낮에 주식 투자하기가 좋더라고요. 공부하기도 좋고. 그러네요. 학원은 보통 그렇죠. 중고생들 저녁 이후에 하니까 9시부터 3시까지 주식을 하고 거의 투잡식이죠. 투잡식. 그러면서 아름아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그 불모지 같은 때에 우리나라 시장이 개방되는 것도 봤고 저퍼주, 저퍼혁명이라고 혁명 기억납니다. 자산주 그래가지고 뭐 1년 내내 그것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기회가 무궁무진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죠. 많이. 그리고 IMF 때 주가가 폭락을 했다가도 또 다시 살아서 그냥 급등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거 주식 직업으로 삼아서 하면 정년 신경 쓸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아니고 컴퓨터로 앉아서 또 그 당시 여건이 좋았던 게 이제 IT 버블이 끝나고서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된 거예요.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고 그러다 보니까 객장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는 그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제2의 직업으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업하면서 학원 사업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전업투자자의 길을 걸었는데 이제 다 지났으니까 그 과정이 전업투자자의 그 터닝포인트 40대 결심한 걸 당연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후회되는 결정? 엄청 잘한 결정이다. 그럼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직장인 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전업투자자도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는 이 정도는 아직은 아니니까 계속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어떨 때 전업투자자가 되면 될까요? 근데 요즘에 뭐 책 때문에 얼굴을 여기저기 이렇게 비추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고 뭐 이렇게 연락도 오고 그러는데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서 뭐 전업 투자 나서겠다고 그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절대적으로 말리거든요.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게 전업 투자로 성공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자님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그런데 이제 저는 단기간에 빨리 성공을 했던 게 제일 큰 게 뭐냐면 14년 동안 주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된. 준비 기간이 14년이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이 되게 짧았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 2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성공할 수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전업 투자를 하면은 시간이 많으니까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쫓기거든요. 그럼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론적인 공부, 바쁘고 틈이 없더라도 공부를 충분히 많이 하시고 그 준비 기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경제적으로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한 1,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주식을 보는 인사이트도 좀 길러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할 게 많이 있죠. 준비할 게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 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이 노하우도 이렇게 구축해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기 투자, 단기 투자 말고 단기 투자 대 중장기 투자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책에다가 여러 가지 유형, 수익 내는 이제 그 모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는데 N형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십자 도지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또 시장을 보는 눈 이런 거를 많이 기른 다음에 또 경제적으로 1, 2년 동안은 내가 이 주식한 돈에서 빼쓰지 않아도 여유가 있는 자금 그거까지도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시작을 해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은 뭐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한 뭐 50년, 100년 계속해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급하게 마음 먹으면 오히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한계 상황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전업 투자로 나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쫓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잦은 매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더 오히려 성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갖추고서 하시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뭐 직장생활 뭐 10년씩 하신 분들 중에 힘들죠. 직장생활 하시기. 그러니까 이제 전업투자자 하면 시간도 4시간 쓸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해서 직장 때려치고 전업투자 해야지. 근데 직장을 때려치고 전업투자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업투자자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자격은 말씀하신 대로 자금도 좀 있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도 직장인으로서 적어도 5년, 10년 정도 하셨으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도 중요하고 뭐 이런 좋은 책들 공부도 하시고 하셔서 천천히 준비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최상위 슈퍼개미 주식투자론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투자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책 얘기를 하면 저는 책을 볼 때 보통 목차부터 봐요. 그럼 이제 목차를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확실히 실전적인 얘기들이다. 이 목차의 1장, 2장 또 그 각 장에서 제목들이 있는데 이런 소제목들이 너무나 다 실전적이더라고요. 1장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 2장이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3장은 실전 주식 투자로 부자 되기, 4장은 성공적인 투자로 이끄는 몇 가지 퍼즐. 그래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실전적이에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1장에서 제가 사실은 제일 궁금했던 건 뭐냐면 제목 자체에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세상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위기는 기회로 삼고 기회도 계속 살려나가고 해야 될 텐데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잡아야 될 기회는 뭐가 있을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가 위기였죠. 코로나가 가장 큰 위기였죠. 네. 그런데 그게 또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이후에 12년 만에 오는 기회라고 제가 3월 중순 때 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키움증권에서 강의하면서 그때 제가 3월 19일 날 그 날짜도 제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1500 밑에 있었던 네. 이틀이었어. 1400대였죠. 1400대. 딱 이틀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랬거든요. 무조건 이 12년 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무조건 매수를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위기였었고 그게 큰 기회였었죠. 그게 또 위기이자 기회였네요. 기회였던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노출된 위기, 다 알고 있는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니죠. 지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재확산, 뭐 4차 확산 이래가지고 대면주들 같은 경우 요즘에 못 올라가고 있고 다시 떨어지고 네. 그 상태에 있고 조금 깝깝한 국면. 우리가 경제활동도 완전히 재개가 안 되고 있는데 노출된 위기는 더 이상의 위기가 아니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항상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매매를 한다든가 트레이딩을 잘못한다 그러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투자한 거에 대한 책임이 본인이 져야 되니까 항상 위기죠. 주식 투자. 예. 또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그 위기와 기회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그 종목이 예를 들어서 거래 정지가 됐다든가 네. 뭐 이런 경우는 커다란 위기죠. 네. 그런데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호재가 터졌단 말이에요. 아니면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됐다든가 뭐 이래서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그게 좋은 기회가 된 거고 참여자들은 항상 이 주식시장은 위기와 기회가 항상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그건 투자자의 몫이죠. 그러니까는 시장은 항상 그 기회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거기에서 과실을 얻는 거 그거는 투자자의 몫이죠. 준비된 투자자,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들은 그 과실을 항상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준비가 안 됐고 실력이 조금 일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리스크만 떠안을 수가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대 그리고 이 위기와 기회는 어찌 보면 뭐 재료나 정보 분석 측면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1년 이제는 발병을 한 지 1년이 됐으니까 두려움보다는 포스트 코로나가 그렇죠. 끝난 이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코로나 이후는 어떤 업종이 유리할지 또는 최근 이제 또 뭐 위기 기회보다는 어쨌든 재료 측면에서는 대선이 한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워낙 강력한 대통령 집권제이기 때문에 이게 5년에 한 번 뭐 이벤트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이벤트죠. 그래서 뭐 정치에 관련이 없어도 이게 결국 누가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느냐가 또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혹시 남 대표님이 생각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좀 유망한 업종 또는 1년 남은 대선 이제 전국에 들어섰을 때 이런 산업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산업 혹시 위기와 기회를 연결져서 한번 산업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역시 이 대표님이 인사이트가 좋은 게 역시 실전 투자 수상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주식 강의할 때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재밌고 흥이 나냐면 증권회사 직원 대상으로 주식 강의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선수들이니까 뭐 잡다한 설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아주 잘하시고 또 인사이트 있게 이렇게 이제 리딩을 하시는데 역시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그 바이든이 그 승리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이제 기후 관련 주식 또는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이 급등을 네,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많이 올라갔었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그 영향을 받은 지가 한참 됐죠. 벌써 한 15년 전, 20년 전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뭐 4대강 그때가 제일 예. 제일 큰 그러니까 바람이었죠. 네. 그 전에 원래는 이제 세종시 대전으로 수도 네. 이전한다는 네. 거,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러니까 계룡건설이라든가 맞습니다. 그런 주식값이 급등을 했고 그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대선 관련주, 그리고 또 MB 때 뭐 대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그래서 그거를 투자자들이 외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외면. 이제 주식 시장에서 시장 전체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자들이 항상 시장 중심주를 투자하라고 이렇게 제가 줄곧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난해처럼 지수 자체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굳이 뭐 개별 종목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끌어올리고 자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도 뭐 100%가 넘게 올라가는 지난해는 그런 장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또 이제 금리 인상 문제도 있고 금리 발작이 있지 않느냐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수가 지지부진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급등한 편이죠. 그래서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전체적인 여건도 괜찮고 호전적이고, 오늘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동안에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이제 합의되면서 그쪽에서 다시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84,000원대 이렇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수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투기 세력, 선도 세력들 그쪽에 이제 스몰 캡들 어떻게 보면 핸들링하기 좋은 거, 장난치기 좋은 쪽,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코스닥 1000스탁 그래가지고 1000포인트가 넘어섰죠. 네. 20년 만에.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변동성이 크다는 네. 거예요. 선수급 되신 분들은 해도 되는데 일반 투자자들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급등한 거는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급등한 거는 빨리 판다라는 전제하에 조금 수익이 나더라도 이제 오버슈팅을 하면은 빨리 팔아야지. 이 요즘에 특히 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어떤 세력이 이렇게 이제 물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일 해먹고서 그냥 확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속 매수세가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번 치고 거의 한 5일 동안 음선으로 계속 그렇죠. 그렇게 가고 이슈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계속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뭐 한 달 내내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 털어버리고서는 안 봐야 된다. 이제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손절도 거기서 빨라야 된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외시하기는 어려운데 리스크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유력 대선 후보가 중도에 사퇴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주식들이 뭐 절단이는데, 또는 지지율에 따라서 어느 매체에서 지지율 조사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순위가 바뀌고 막 이러다 보면 관련 주식들이 급등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리스크가 많이 따른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공부를 좀 해서 접근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그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요번에 그 미국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관련주가 또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제가 보기에 내년까지 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대선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그쪽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고 조심해서 접근을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1년 전에 코로나가 악재가 요즘에 이제 호재로 바뀌었고, 또 이제 1년 남은 대선이 분명히 어떤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텐데, 다만 중요한 건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는 또 급락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참여하시면 안 되고, 관심을 갖고 뭐 적은 분량 정도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